강원 브리핑입니다. 22일 철원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5.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강원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철원 임남면이 영하 25.2도, 화천 상서면 영하 20도, 평창 봉평면 영하 19.3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속초가 영하 13.1도, 고성 현내면 영하 13도, 양양 영하 12도를 나타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고 동해안 지역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며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3일 아침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5도 내외, 동해안은 영하 10도 내외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본 예산을 2023년 대비 871억 원이 늘어나는 1조 6,74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전체 47.5%인 6,911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도 765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대비 예산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이 낙서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에는 6m 길이의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다음 날 바로 옆에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과 택시 승하차 기록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10대 용의자 2명을 붙잡고 1명은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용의자들은 관심을 받고 싶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현재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복구 기간만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비용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경복궁 외벽을 비추는 CCTV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경찰도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재 테러, 확실한 처벌과 대책 마련으로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경복궁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강릉 정동진과 심곡항 일대에 관광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지난 21일 강릉시 정동진항 일대에 정동 심곡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심곡항에서 정동진항까지 바다부채 길이 640m 연장되며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또한 정동진 일대에 해안 보행로와 다목적 광장 등이 새로 조성됐고 정동진항에 낙후된 어항시설이 정비됐습니다. 태백시가 내년에 추진되는 4개 사업에 29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보된 예산은 태백공원 묘원추모관 신축 사업에 10억 7천만 원과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분뇨 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11억 3천만 원입니다. 또한 태백시를 통과하는 31번 국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도 어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 5억 원 등도 확보했습니다. 강릉시가 해양 물류도시 도약을 위해 가톨릭 관동대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강릉시와 가톨릭 관동대는 지난 21일 강릉시청에서 스마트 항만 전문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관동대는 정원 30명 규모의 스마트 항만 계약학과를 개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계약학과 운영에 매년 1억 원씩 6년간 지원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